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 사는 한 아이의 엄마인 30대 여자입니다.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썩어 빠진 아빠를 제 아이 아빠로 두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어 이혼을 결정했네요. 며칠 전에 이사하면서 딸려온 짐에서 전 남편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그걸 보니까 전 남편에게 당한 경험도 떠올라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남편과는 고시원에서 만난 공부 동기였어요. 대학 땐 제 적성에 맞는 줄 알았던 공부가 취직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한 것과 달랐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얼마 못 가서 그만두고 말았죠. 그러고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막상 혼자 하려니 막막할 때 남편이 나타났어요. 행정고시 준비하시나 봐요. 아유, 처음부터 그 문제집으로 하려면 꽤 어려울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 드릴 테니까 이걸로 시작해봐요.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오는 남편을 보고 경계를 심하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말에 가시가 돋아 있었는데 남편은 굴하지 않고 살갑게 저를 대해왔어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처럼 남편이 준 문제집으로 공부를 했더니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게 신기하더군요. 그 후로 남편에게 경계가 살짝 풀렸고 고시원에서 저보다 먼저 있던 남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를 계기로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저는 시험에 합격했지만 남편은 그 해에 떨어지고 말았죠. 다음에는 꼭 합격할 거야. 내가 오빠가 합격할 때까지 옆에서 잘 챙겨줄게. 언제 합격할지도 모르는데 너한테 고생시킬 수 없지. 난 괜찮아. 오빠는 중요한 순간에 눈치가 없더라. 나 지금 오빠한테 고백하는 거잖아. 오빠가 합격하는 날까지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평생 옆에 있어 주겠다고. 숭이야, 정말 이런 나라도 괜찮아? 너만 괜찮다면 난 다 괜찮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문제집을 타고 저희의 사랑은 시작됐지만 남편의 합격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고시 공부를 3년 만에 포기하고 친구를 통해 건설 현장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남편은 몸을 움직이는 게 천성인 사람처럼 일하는 게 즐겁다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저희는 빠르게 결혼까지 하게 됐죠. 혼전 임신을 해버렸거든요. 물론 3년 반을 만난 사이니까 결혼해도 늦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도 느꼈었는데 결혼까지 꼴이 나니까 시어머니가 무척 좋아해 주셨어요. 저 나이까지 공부만 하다가 장가도 못 가면 어쩌나 했는데 승희 네가 며느리로 와서 내가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몰라. 그리고 굳이 우리 집에서 안 살아도 된다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왔죠. 어머님은 저랑 사시는 게 싫으세요? 그래도 저 지금 당장은 나갈 생각 없으니까 싫어도 어머님이 봐주세요. 네? 내가 우리 예쁜 새아가를 왜 싫어하겠어? 함부로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예쁘고 말까지 예쁘게 하는데 자랑하고 다녀도 부족하지 얘.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더 애틋하고 좋았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와 사이도 좋아서 제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2달이 조금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지방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일이 거제에 갔다가 대구로 넘어가야 해서 좀 오래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신혼 초인데 당신한테 미안하네. 나도 최대한 빼보려고 했는데 인력이 없다고 내가 꼭 필요하대. 일이라서 가는 건데 뭐가 미안해. 당신은 나를 그런 속 좁은 여자로 본 거야? 난 당신이 일 때문에 해외를 간다고 해도 바로 보내줄 수 있는 여자라고. 당신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내가 안 보내줄 이유가 있나? 대신 연락만 잘해줘. 여보, 고마워. 당신 말대로 연락 잘할게. 남편은 그렇게 함께 일하는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지방으로 떠났어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신혼인데
이렇게 오래 떨어져 지내는 게 괜찮냐며 저를 걱정해 주셨는데요. 아무리 요즘 주말 부분이 뭐니 많다지만 세아가 너 정말 괜찮은 게야? 그럼요. 저도 제 일도 있고 어머님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남편도 내려가서 연락 잘하기로 저랑 약속했으니까 어머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근 2달 만에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걱정했는데 당사자인 저와 남편은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신혼이니까 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약속대로 연락을 잘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종종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수 타는 날도 있었어요. 일이 너무 고돼서 나한테 연락도 못하고 잠들었구나 이해하려고도 했는데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더군요. 하지만 남편에게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지방에 일하러 간다고 했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면 해외로 간다고 해도 보내주겠다고 한 그 말이요.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절 부르시더니 아가, 요즘 무슨 일이 있니?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 라며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길래 시어머니께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속마음을 알려드렸죠. 어머님, 실은 저 남편 걱정에 잠도 잘 못 자고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남편과 연락이 조금 안 된다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된다면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면 되지 않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지방에 있는 남편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친구와 함께 일하니까 이럴 땐 편리하더군요. 남편 위치를 금방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친구와 통화할 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돌았는데 여자의 감은 빗나가지 않다는 걸 이날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남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줬거든요. 재수씨,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다 같이 숙소를 잡아서 쓰는데요. 지성이 그놈은 잠기가 밝아서 남들이랑 같이 못 잔다고 혼자 방을 잡아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출근은 빠지지 않고 잘해서 별말 안 하고 있는데 왠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마 여기서 대충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이 쉬는 날에 남편과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이 남편 자취방에 놀러 간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남편 친구가 남편이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걸 보고 비밀번호를 저에게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는데 긴가민가 하다면서 2개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남편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자취방 앞에서 남편 친구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요. 제발 열리라는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둘 중에 때려 맞춘 비밀번호가 단번에 맞았지 뭐예요? 저와 시어머니는 조심히 방 안으로 들어갔고 원룸이라서 현관문을 열면 바로 침대가 보이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남편이 침대 위에서 낯선 여자와 끌어안고 자고 있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죠. 남편은 잠꼬대까지 하면서 자기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해주는 고마운 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랐는지 크게 당황하시더니 저보다 더 화가 나셔서는 냅다 상간녀 머리채를 잡아 뜯어버렸어요. 이 미친 것들이, 너 누구야? 뭐하는 년이야? 어떤 년이길래 유부남이랑 이 짓을 해? 네 부모님이 그리 가르쳤니? 당장 일어나. 내 2눈으로 니년 얼굴 좀 봐야겠다. 오빠, 누구세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여보, 엄마, 2사람이 여길 어떻게...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감히 새아가를 두고 일 핑계대면서 이러고 있었던 게야? 나더러 새아가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네가 이런 짓을 해? 아이고. 엄마, 일단 손부터 놔. 얘 머리카락 다 뽑을 일 있어. 이러면 엄마만 손해라고. 사람 잡고 경찰서까지 가고 싶어서 이래? 남의 집에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짓이야?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도 저도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어요. 남의 집에 갑자기 나타나서라니요. 저랑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남인가요? 여기서 남은 시어머니에게 머리채 잡힌 년이 아닌가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놓으라고 얘기해도 상간녀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더 세게 움켜쥐니까 시어머니를 함껏 밀어버리기까지 하더군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어머님 다치시면 어쩌려고? 그러게, 놓으라고 할 때 놨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연락도 없이 온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그것도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날 망신 줘? 망신 당할 짓인 건 알고 있나 보지? 키워주고 먹여준 부모보다 며칠 한번 졌단 년이 더 소중하단 거야? 대체 언제부터 만난 사이야? 당신 여기 내려온 지 일주일 조금 지났어. 알아? 저는 넘어진 시어머니를 부축하면서 남편에게 따졌고 싸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모르는 상간녀가 갑자기 끼어들어서는 저와 시어머니께 무릎을 꿇었어요. 아마 저보단 시어머니께 무릎을 꿇었다는 게 더 맞겠네요. 저한텐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갑작스런 상간녀 행동에 시어머니도 저도 어이가 없었죠. 심지어 그년 한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저희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우리 사랑도 인정해 주세요. 어차피 언니가 하는 사랑이나 제가 하는 사랑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 당신이 날 사랑하는 마음이나 예지가 날 사랑하는 마음이 뭐가 다른데?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게 왜 문제인 건데? 그리고 어떻게 죽기 전까지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냐? 너는 안 이럴 줄 알아? 너도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 나 질렸다고 딴 놈 만날 거잖아. 나는 조금 미리 만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꼬우면 너도 만나. 상간녀의 말에 동조하면서 상간녀를 지켜주려는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는 앓는 소리만 내셨어요. 본인 아들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셨으니 저보다 더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 어머님 앞에서 할 말이야?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만날 때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가 해준 것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할게요. 이래봬도 저 돈 많아요. 언니가 오빠한테 해준 게 없다고 듣긴 들었지만 언니가 오빠 놓아주면 안 돼요? 저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언니도 오빠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언니가 포기해줘요. 네? 상간녀는 남편과의 사랑을 인정해달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드라마 주인공인 듯이 행동하더군요. 마치 제가 나쁜 상간녀가 된 기분이 들었죠. 남편도 상간녀를 지켜주고 상간녀 편만 들었으니까요. 그래, 예진의 집 완전 부자야. 예지 아버님이 사업하시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니까. 고작 나라 돈 받는 당신이랑은 차원이 다른 여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나 예지랑 결혼하기로 했어. 시어머니 앞에서 상간녀와 바람 피운 사실을 들켜놓고도 뻔뻔하게 상간녀가 돈이 많으니 이혼해달라는 남편 말에 시어머니는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부축하고 있던 제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계속 불렀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죠. 저는 바로 119를 불러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셨는데 고혈압도 살짝 있었던 탓에 쉽게 깨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 사이에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소송하고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받았고요. 이게 무려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재판이 끝나고 병원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깨어나 있으시더라고요. 정신없이 퇴원 소속을 밟고 시어머니를 댁으로 모셔드렸죠. 아가,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너한테 큰 상심을 안겨준 게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이 착한 아이를 어쩌면 좋을꼬. 네, 그래도 아가 네 뱃속에 있는 아이만큼은 내 유일한 손주로 기억하마. 이제 저놈은 내 아들도 아니야. 그러니 이 일은 잊고 살아. 알겠지? 그리고 이거 받아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그것뿐이구나. 이게 뭐예요, 어머님? 3억이 든 통장이야. 너도 자식 키우려면 목돈은 가지고 있어야지. 자식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너 혼자 고생하게 할 수 있겠니?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께 이런 돈 받고 싶지 않아요. 네가 안 받으면 계좌로 보낼 거고 그래도 안 받겠다면 태어날 손주 손에 쥐어줄 게다. 그러니 고집 그만 부리고 받아. 어른이 주는 돈은 예의상 한 번 거절하면 됐다. 시어머니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걱정해 주시면서 본인 아들인 전 남편과의 연까지 끊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3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자꾸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받았네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시댁에서 짐을 챙겨 나왔는데요. 막상 나오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친정 부모님께 갔어요. 친정 부모님이 짐을 들고 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고 이혼했다는 말까지 마치자 눈에서 눈물이 펑펑 터지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저랑 제 아이만 안 다쳤으면 됐다고 따스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갈라서고 친정에서 지내게 됐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하고 엄마가 제 아들을 봐주겠다고 해서 저는 새로운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이제 조금 무탈하게 지내나 싶었는데 전 남편은 이혼하고도 저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한날 전 남편이란 작자에게 전화가 와서 안 받으려다가 혹시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연락한 줄 알고 덥석 받아버렸습니다. 네가 날 회사에서 쫓아냈다고 내가 알거지처럼 살 줄 알았냐? 역시 나는 운이 좋은 남자라니까. 내가 그랬잖아. 내 새 마누라 집안이 아주 빵빵한 집안이라고. 네가 아무리 날 바닥으로 끌어내려도 난 절대 안 내려간다 이거야. 전 남편 놈은 돈이 많다던 상간녀와 떵떵거리며 살겠다더니 직장을 잃었거든요. 전 남편이 저렇게 된 건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 놈이 다니는 직장에 불륜 사실을 전부 까발렸거든요. 그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죠. 그 소문 때문에 윗선에서 징계 처분을 내렸고 권고 사직까지 당했다고 들었네요. 그런데 제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전 남편은 재혼한 상간녀 덕을 크게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시덥잖은 얘기하려고 전화했니? 넌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아니면 지금 네 와이프가 잘 못해주나 봐? 내 생각이 나서 전화하는 거 보면. 저는 일부러 전 남편을 자극하는 말만 해댔는데 저놈은 뭐가 좋은지 실실 웃기만 했어요. 웃음소리가 고마까지 흘러들어오니까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 지금 내 와이프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랑 결혼했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된다고. 네가 내가 불륜남이라고 소문낸 건 열이 받지만 그 덕에 내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됐잖냐. 내 장인어른 회사로 가거든. 야, 고맙다. 전 남편이 망하길 바라고 바란 건 사실인데 하필 상간녀 집안이 사업가 집안이라 전보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한다면서 저를 비웃기 위해 한 전화였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제가 아니었죠. 저는 전 남편에게 영혼이 하나도 없는 축하 인사를 전하고는 회사 이름을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마음속으로 그쪽 회사에 찾아가 망신이라도 주려고 생각했거든요. 멍청한 전 남편은 신이 나서 단번에 회사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너네 집안은 엄두도 못 낼 회사지? 어때? 이제 나랑 이혼한 게 후회되지? 이렇게 능력 있는 남편을 놓친 게 네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순간일 거야. 그렇지. 그렇고 말고. 상간녀 아빠 회사 찾아가 깽판이라도 치려 했던 제 계획이 보기 좋게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 회사는 저희 아빠 회사의 하청업체였거든요. 참지 못하고 크게 비웃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놈이 눈알이라도 굴리는지 조용하더라고요. 드디어 미친 거야? 이 상황에 웃는 걸 보니까 이 옆에 내가 진짜 미쳤구만. 야,
고작 그딴 회사 들어가서 나한테 자랑하려고 전화했냐? 너랑 이혼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이 멍청한 놈아. 그딴 회사? 네 년이 거들떠나 볼 수 있는 회사인 줄 알아? 아, 아니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몰라서 자존심이라도 지키려고 그러냐? 사업하는 사람들이면 우리 장인어른 회사 이름 들으면 허리부터 숙인다고. 너 같은 찌끄레기들은 절대 알 수 없지. 내가 널 너무 과대평가했다. 미안. 너야말로 김칫국 작작 마셔. 네 장인어른 회사라는 거기 우리 아빠가 거래하고 있는 하청회사야. 그건 알고 있니? 헛소리 하지 마. 괜히 부러워서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너 결혼할 때 네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말 안 했으면서 갑자기 하청회사는 무슨 하청회사야? 너 정말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싶어? 겁대가리가 상실했구나. 아빠가 네 장인어른 회사랑 계약 연장할 생각이던데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계약이 파기되겠다. 그치? 너 때문에 계약 파기되면 그쪽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전 남편은 저희 아빠가 사장님인 걸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숨겼거든요. 결혼할 때 남편이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긴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됐지만 그걸 물어보는 전 남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괜히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치고 말았네요. 그리고 다른 사연들 보면 남편이 친정아빠 사업 말아먹는 내용도 많이 들었거든요. 또 아빠한테 기생해서 한 자리 차지해보려는 남자가 아닐까 싶은 의구심도 들었고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나면 다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놈이 딴 마음을 품을 줄이야. 이런 놈일 줄 알았으면 오히려 저에게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빠가 건실한 회사 사장이란 걸 얘기하면 결혼 생활 내내 저희 아빠 회사를 눈독 들이며 살았겠죠. 전 남편은 끝까지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바로 아빠에게 연락했네요. 아빠는 제 말을 듣고 분노를 참지 않으셨죠. 그걸 알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계약 연장은 없던 일로 해야겠어. 내 당장 그 회사로 전화하마. 우리 딸 고생하게 한 집안은 우리 가족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싹을 쳐낼 테니. 제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을 때 사실 아빠가 정말 화가 나셔서 당장 그놈 집에 달려갈 기세였는데요. 시모가 전화가 와서 친정 부모님께 깊은 사과도 했고 제가 시모한테서 3억이라는 돈도 받았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신 건데 전 남편 저 바보 같은 게 제 무덤을 판 꼴이었죠. 아빠는 제 덕에 하청회사 사장님이 상간녀의 부모님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저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상간녀 아빠에게 전화해서 거래도 끊고 계약 연장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네요. 아빠의 묵직한 한방에 상간녀 아빠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건 바로 상간녀 부모님은 정말로 상간녀와 전 남편이 그런 사이로 시작한 줄 몰랐다고 했거든요. 상간녀 아빠는 정신을 차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무한한 사과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고 상간녀 부모님이 자기 딸을 쥐잡듯이 잡았나 봐요. 상간녀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아빠 회사가 언니네 아빠 회사 하청회사라고 하던데 제가 이렇게 빌게요. 그러니까 언니 아버지께 말씀 좀 잘 전해주면 안 될까요? 회사끼리 계약 성립 못하면 저희 아빠가 제 머리를 전부 밀어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언니가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 어떤 방법으로든 갚을게요. 네?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왜 그쪽을 살려줘야 하죠? 그쪽은 제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든 사람인데. 그리고 착각하나 본데 당신은 나한테 뭐든 어떤 방법으로든 갚을 수 없어.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 어떻게 하면 언니 마음이 풀리는데요? 언니 제발요. 만나서 얘기할래요? 제가 언니 있는 대로 바로 갈게요. 지금 어디세요? 그쪽은 됐고 니년 남편이 내 눈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빌지 않는 이상 난 절대 네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네 아버지 회사를 살리고 싶으면 니년 남편을 나한테 보내.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오빠만 언니한테 보내주면 저희 아빠 회사 계약하게 해주는 거죠? 안 그래도 엄마 아빠가 오빠랑 결혼 반대하고 있어서 저도 심란하다고요. 저더러 불륜녀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인정할게요. 인정하고 언니한테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잠깐만. 결혼을 반대한다고? 아직 결혼한 게 아니야? 오빠랑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못 올렸어요. 준비하던 중에 일이 터지는 바람에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 저희 부모님이 언니네 아빠 말씀 듣고 쓰러지셔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언니 약속 지켜요? 꼭이요? 상간녀는 전 남편을 제게 보내주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전 남편은 분명 상간녀가 자기 와이프고 상간녀 아버지가 자기 장인어른이라고 저한테 막 떠들어댔는데 그게 전부 새파란 거짓말이었다는 소리잖아요. 저한테 뭐라도 자랑하려고 그랬다는 걸 아니까 없던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남편이 저한테 자격지심이라도 있었나 봅니다. 안 그러고서야 그놈이 저한테 그러겠어요? 상간녀에게 문자가 왔는데 상간녀 부모님이 자기 딸이 파렴치한 불륜녀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당연히 전 남편과 상간녀의 결혼도 절대 안 된다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으셨다고 전해주더군요. 굳이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려주니까 그나마 통쾌하긴 했네요.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에게도 죄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전 남편과 상간녀는 둘 다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진작 받아야 할 사과를 이제야 받게 된 거죠. 숭이야, 미안해. 나보다 뭐든 잘하는 네가 부러워서 그랬어. 내가 모자란 놈이라서 그래. 너도 알잖아. 시험도 너 혼자 떡하니 붙고 머리가 안 되니까 난 몸으로 때우는 일에 만족해야 했고. 그러던 중에 예지가 나한테 혜정처럼 나타나 준 거지. 예지 없었으면 나 이렇게까지 못 됐어. 오빠는 사과하러 와서까지 내 자랑이야? 제발 눈치 좀 챙겨. 이러니까 언니한테 이혼이나 당하지. 우리 결혼하려면 언니 사과 받고 아빠 거래도 다시 성사시켜야 하는 거 잊었어? 저렇게 멍청하고 못난 놈을 왜 좋아하고 결혼까지 했는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의 행실에 더는 눈뜨고 봐줄 수가 없어서 전 남편 뺨을 시원하게 날렸네요. 너 지금 이게 무슨... 멍청한 놈, 머저리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너 어머님이 나한테 3억 준 건 아냐? 너 같은 놈 만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내 아들을 유일한 손주로 생각해주겠다고 정확히 3억 주시더라. 뭐라고? 3억을 줘? 우리 엄마가?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야? 언니 진짜예요? 제 예비 시어머니한테 3억을 받았다고요? 그럼 나는? 오빠랑 결혼하면 나한테 줄 돈은 하나도 없으신 거 아니야? 오빠 어머님한테 전화 좀 해봐. 아씨, 우리 엄마 내 연락 안 받는 거 너도 알잖아. 진짜야? 진짜 우리 엄마가 3억을 줬어? 어떻게 아들인 나는 쌩까고 너 같은 년한테 3억을 주는 건데? 전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3억을 줬다는 말에 개거품을 물었고 상간녀까지 깜짝 놀랐나 봐요. 둘이서 호들갑을 다 떨어대면서 저에게 욕까지 했거든요. 그게 저들의 본 모습이겠죠. 지금 당장은 자기들이 의리니까 저에게 굽신댔던 것뿐이지 상간녀 아버지 회사와 계약이 성사되면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도 남을 인간들이죠. 그래서 저도 저들을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셨던 거지. 네 놈이 얼마나 모자라고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라는 걸. 자기 핏줄인 널 못 믿으니까 나한테 준 게 아니겠어? 아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 아들, 우리 아들도 있잖아. 아들한테 아빠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도 알지? 나랑 얘는 아직 애가 없어.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나 당신한테 돌아가면 정말 잘할게. 육아도 내가 다 할게. 오빠 미쳤어? 우리 아빠 계약은 어쩌고 갑자기 전현한테 붙겠다는 건데. 저는 상간녀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상간녀 뺨도 날려주고는 그년의 입을 막았어요. 상간녀는 자기 아빠 계약 때문에 저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씩씩대며 화만 사귀고 있었고요.
전 남편은 상간녀 눈치를 보다가 제 손을 붙잡고 계속 다시 합치자고 애원하길래 쐐기를 박아줬네요.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니놈이 미치도록 싫어도 나한텐 니놈 피가 아주 조금 섞인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전염 버리고 나한테 오면 재혼 생각은 해볼게. 어차피 둘이 결혼하긴 글러 보이지만. 저는 상간녀와 전 남편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에게 돈 많은 여자 만났고 둘의 사랑을 인정해달라며 떵떵거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고 비겁하고 쪼잔한 모습만 남은 걸 보니 꽤 볼만하더군요. 설마 이걸 넘어오겠어? 하며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저놈은 0.1초의 고민도 없이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이놈은 돈이라면 만수르 발가락도 핥을 놈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당신이 날 받아준다고 약속만 한다면 나는 언제든 돌아갈 준비가 된 놈이야. 역시 나는 운이 좋은 놈이라니까. 가늘고 길게 사는 인생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오빠 정말 저 여자한테 가겠다고? 그러면 나는 진짜 사랑하는 건 나라며. 야, 닥쳐. 내 인생이 꼬인 게 누구 때문인데? 다 너 때문 아니야, 이 개 같은 년. 너만 없었어도 저 3억이 내 손에 있었을 텐데. 너 말 잘했다. 오늘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어. 전 남편은 갑자기 상간녀 머리채를 잡더니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죠. 상간녀도 한 성깔하는지 전 남편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면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더군요. 이 쓰레기 새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빠한테 다 이를 거야. 네 아빠보다 얘네 아빠가 훨씬 높은 회사 사장인데 네가 이른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알아? 어려서 좋아해줬더니 뇌까지 빈년이네 이거. 야, 가서 일러. 내가 네 머리 다 뜯었다고 일러. 저는 저들의 싸움을 일절 말리지 않았어요. 둘 다 지칠 때까지 싸우는 걸 팔짱 끼고 구경만 했죠. 한참이 지나서야 둘은 숨을 몰아쉬면서 서로의 머리에서 손을 놓았고 전 남편 얼굴은 상간녀 손톱에 다 긁혀있고 상간녀는 전 남편 주먹에 맞아서 쌍코피가 난 채로 누구도 이기지 못한 싸움이 끝났답니다. 다 싸웠니? 참 대단하다. 거짓말 한마디에 너네 사랑이 이렇게 부서질 거면서 사랑? 잘 살 수 있다고 행운하라고 떵떵거리더니 고작 너네 사랑은 이 정도 수준이었나 봐. 올 사납긴. 저는 앞에 놓여있는 커피를 전 남편과 상간녀 면상에 시원하게 뿌려주고는 다신 볼 일 없을 거라며 사이다를 날려주고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아주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더라고요. 저들은 커피를 맞고는 저에게 매달리지도 않고 서로 소리 지르고 다시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걸 마지막으로 정말로 그들과 연이 닿을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데 한 놈이 참 끈질기더라고요. 누군지 예상이 가시죠?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놈은 포기하지 않고 그런 쪽팔림을 당하고도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여보, 나 당신이 받아줄 때까지 사과할 거야. 우리 재혼하기로 약속도 했잖아. 그렇지? 당신 나 버린 거 아니지? 나 당신 믿어. 믿고 기다릴게. 내 연락 보고 있는 거 다 알아. 사람이 기다린다고 했으면 답장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너 사람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보여줘. 승희야, 나한텐 너밖에 없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줘라 좀. 여보, 우리 엄마가 위급하다고 지금 병원이야. 엄마가 당신 보고 싶다는데 와줄 수 있어? 여기 땡땡병원인데 여기 앞 카페에서 만나자. 우리 할 얘기도 많잖아. 솔직히 이 연락을 보고 일하다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바로 짐을 챙기고 가려는데 순간 싸한 기분이 들더군요. 설마 이런 걸로 거짓말하진 않겠지. 불안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요. 승희야, 목소리가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어머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건강하신 거죠? 아유, 그럼 난 괜찮지. 승희 네 목소리 들으니까 없던 힘도 펄펄 난다. 어머님,
혹시 조금이라도 어디 불편하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셔야 해요. 아셨죠? 전 시모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근래에 전 남편에게 복수한다고 연락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본인 엄마를 팔아넘기는 못된 놈에게 치가 떨리고 말았습니다. 전 시모는 오랜만에 닿은 제 연락에 무척이나 반가워하셨고 저는 전 남편이 시모에게까지 나쁜 짓을 할까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네요. 물론 전날 이후로 전 남편의 연락수단은 전부 차단했어요. 저놈은 고쳐도 안 되는 놈이라는 걸 알았고 저놈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수억 원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며칠 전에 아빠에게 들었는데 아빠 회사로 상간녀 아버지가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운 탓에 사장님 따님분과 사장님 가족분들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딸은 제가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장님, 계약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빠를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시면서 상간녀가 이루지 못한 계약건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고 싶다고 오셨나 봐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아주 단호했죠. 김 사장, 난 이미 자네에게 내 의사를 다 보여줬네. 자네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니 나를 이해할 걸세. 자네가 나였어도 나처럼 하지 않았겠나? 그러니 그만 돌아가 주게. 상간녀 아빠는 끝내 아빠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처량하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저희 아빠가 한번 결정한 일은 쉽게 번복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아빠가 하청회사의 거래를 끊었다는 게 소문이 나면 한순간에 모든 거래처가 끊기는 건 일도 아니라던데 아빠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상간녀 아빠가 그간 보여준 성실함에 대한 마지막 답이라면서요. 저도 꼭 아빠처럼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 노력 중이에요. 상간녀 아빠도 아빠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듯이 다시는 아빠 회사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상간녀는 공황장애에 우울증까지 와서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이건 직접 보진 않았으니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나쁜 소문일수록 빨리 퍼진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전 남편과 상간녀가 추악한 사람들이었으면 그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됐겠어요. 저들 엇보겠죠 뭐. 저는 지금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곧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방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아쉽기도 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제 아들도 벌써 3살이 돼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엄마에게 듣기로는 아들이 놀이터에서 여자친구를 사귄 것 같다고 하던데 그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자친구? 승우? 왜 엄마한테는 여자친구 생겼다고 말 안 하고 할머니한테만 말해줬어? 엄마 서운해. 여자친구는 몇 살인데? 어디 사는 친구야? 엄마한테도 말해봐. 아이고, 그럴까봐 말을 안 하지. 너는 저 나이에 남자친구 없었던 줄 아니? 아주 저놈이 지 엄마를 쏙 빼닮았어. 안 닮아도 되는 것까지 닮았더라니까. 나는 심성이 착하면 전부 합격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마음만 착하면 돼. 엄마는 요즘 손자 보는 재미에 사시고 아빠는 벌써부터 손자 며느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저희 아빠가 빨라도 너무 빠르죠? 아들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랑 제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게끔 깊은 사랑을 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여름 휴가 때는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 제 아들까지 해서 펜션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제 인생의 내리막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삶이 궁핍하고 힘들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간 빛을 발하는 날이 온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똥을 밟고 크게 데인 뒤에 초대박을 맞은 3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예요. 똥 같은 전 남편과 이혼 후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사연을 글로 쓰게 되니 이상한 기분이네요. 지금의 삶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 전 결혼 생활에 대한 사연을 작성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에 만났어요. 당시 저는 이미 직장인 4년 차로 아버지가 보태준 돈과 제가 번 돈을 합해서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의 알뜰한 모습에 반했다며 프로포즈를 했고 요즘 추세로는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사실 좀 무뚝뚝한 면이 있고 구두쇠 기질도 있었어요. 그래도 연애 초반에는 좀 덜했는데 결혼 후에는 점점 심해지기는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참을 수 있는 정도였죠. 시모는 아들이 전부인 사람으로 남편처럼 구두쇠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도 연애 초반에는 좀 덜했는데 결혼 후에는 점점 심해지기는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참을 수 있는 정도였죠. 시모는 아들이 전부인 사람으로 남편처럼 구두쇠 기질이 있었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했나요? 그 말처럼 두 사람은 똑같이 알뜰살뜰 돈 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시모와 저는 그다지 가깝지는 않았어요. 시모가 매번 친정과 시댁을 차별한다며 저를 나무랐거든요. 저는 외동딸이라 친정엄마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자식도 하나뿐인데 그런 거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건데 친정엄마에게만 드리기 뭐해서 시모에게도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매번 작은 돈 누구 코에 붙이냐며 친정엄마한테 더 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며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외동인 제가 친정을 챙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째서 제가 제 집에 효도하는데 시모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하죠? 어쨌든 시모의 그런 언행은 시집 오고 난 뒤부터 시작됐어요. 그런 시모와 비슷하게 남편도 돈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돈을 쓰는데 남편에게 허락을 맡아야 했거든요. 어차피 사야 할 생필품이지만 매번 허락을 맡아야 했죠. 이때쯤엔 부부 사이가 아니라 거의 상사와 부하 느낌이었어요. 내 돈으로 결제 맞는 더러운 그 기분 알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낭비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맹세코 양가 어머님께 드리는 돈이 거의 6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생활비 100, 나머지는 비상금과 적금이었거든요.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은 거의 20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많이 쓰니 적게 쓰니 쓸데없다느니 처음에는요. 저도 좋게 생각했어요. 이게 다 나중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려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심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그냥 그 사람은 구두쇠였을 뿐이고 더 악질적이게도 남의 돈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이 짠돌이 남편과 싸우게 된 첫 번째 사건의 계기는 바로 친정집 세탁기 때문이었어요. 친정엄마와 평소처럼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최근에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수리를 생각했는데 오래된 세탁기라 생각보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아둔 돈도 있고 저번 명절 때 남편의 성화로 용돈도 많이 못 드린 것도 있어서 제가 세탁기를 새로 사드리기로 했어요. 친정엄마는 걱정하셨지만 저는 제 돈이고 친정에 쓰는 돈인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남편의 반응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지도 양심이 있으면 장모한테 못 해준 거 내가 해준다고 뭐라 하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이왕 해주는 김에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해서 드렸거든요. 친정엄마가 50견이 와서 빨래 넣을 때 너무 힘들다고 하신 적이 있어서요. 겨울철이나 장마철에도 빨래 말리기 편하니 친정엄마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라 생각해서 선택한 거였어요. 새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는 날 부모님과 같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무척 좋아하셨고 저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죠. 남편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카드 내역이 우편으로 날아올 줄이야. 일부러 카드 실적 채우려고 카드로 구매했는데 남편이 그 내역을 보고는 당장 가지고 와서 따지더라고요. 여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게 뭐야? 거의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도대체 뭘 산 거야? 돈도 없는데 이만큼이나 돈을 썼어? 아, 그거 우리 친정에 세탁기 고장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 사드렸어. 사드리는 김에 건조기도 같이 해드렸어. 그러잖아도 엄마 매번 빨래 넣을 때 50견 때문에 아프다고 하셨거든. 건조기 있으면 팔도 많이 안 아플 것 같고 같이 하면 또 싸길래 해드렸어. 평소에 해드리는 것도 없고. 명절 때도 용돈 많이 못 드렸는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험악해지는 걸 보고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부터 했어야지. 당신 혼자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 돈 400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야? 왜 당신은 항상 이런 큰일을 혼자서 결정하는 거야? 아니, 말이 좀 그렇네. 매번 그러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번이 처음이잖아. 그리고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나도 충분히 생각했고 필요하다는 걸 느꼈으니까 산 거잖아. 나는 당신이 왜 화를 내는지를 모르겠어. 이걸 산 게 그렇게 화낼 만큼 큰일이야? 큰일이지. 당신이 쓰는 돈은 우리 돈이기도 하다고. 상대방의 소비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지금처럼 당신이 과소비하는 일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신이 처갓집만 챙겨서야. 세탁기는 우리 엄마가 쓰던 걸 처갓집에 줘도 되잖아. 차라리 우리 엄마한테 세탁기 새로 사드리는 게 나았을 텐데. 뭐? 그게 무슨 논리야? 참나, 우리 집이 거지야? 무슨 말을 그렇게 열받게 해. 왜 우리 집에 남이 쓰던 걸 써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왜 멀쩡한 시댁 세탁기를 새로 해드려? 남이 아니잖아. 우리 엄마는 혼자 사용하고 계시니까 오래되긴 했어도 깨끗하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라면 새로 사드려도 깨끗하게 오래 쓸 테니까 돈도 덜 들고 얼마나 좋아. 그게 뭐가 좋은 건데?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 집은 더럽게 쓰고 어머님은 깨끗하게 써서 어머님께 새 세탁기를 해드리는 게 좋다는 이야기야? 오래 쓰면 그만큼 낡아져. 그걸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일단 기분이 더럽잖아, 기분이. 왜 화를 내? 다 아껴 쓰자고 하는 말이잖아. 그렇게 아껴야 우리한테도 도움되고. 그건 아끼는 게 아니지. 비루하게 사는 거잖아.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돈 드는 건 마찬가지야. 그리고 친정집 세탁기가 망가졌는데 시댁에 새 걸 해줘야 한다는 당신 생각이 미친 거지. 이번 세탁기 건조기는 다 내가 모은 돈으로 해드린 거잖아.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했고 이미 집에 들어가 있고 환불 안 되니까 앞으로 이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알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래서 시댁에는 새 거 하나 안 해주겠다 이거지? 봐, 매번 똑같아. 넌 언제나 너희 집과 우리 집을 차별해.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매번 간섭하게 되는 거야. 매번 처갓집에 새 것만 해주고 싶어서는. 그리고 넌 며느리면서 시어머니 몸 안 좋아서 골골대는 건 안 보여? 우리 엄마도 몸 안 좋아. 너희 엄마만 엄마야? 어머님 몸 아픈 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 아프시면 병원 가면 되지. 멀쩡한 세탁기를 그것 때문에 바꾸겠다면 자기가 아들이니까 자기 돈으로 바꿔드려. 그럼 되겠네.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처가에 네 돈을 썼으면 우리 집에도 네 돈을 써야지. 그게 진짜 차별 없이 대우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웃긴다. 그럼 양가에 돈 한 푼 안 주는 당신은 차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매번 일할 것도 없고. 이렇게 큰 금액 나간 거 이번이 처음이라고. 용돈도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내 돈으로 드리고 있다고. 당신이 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진짜 차별하는 게 뭔지 보여줄까? 어? 결국 반 협박이 섞인 제 말을 듣고서야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죠. 그렇게 사태는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싸우고 며칠 뒤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예, 우리 집 TV가 고장났는지 나오지를 않아. 와서 한번 보고 고쳐주던지 해야겠다. 시모는 항상 무언가 원하는 게 있을 때만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TV를 고쳐달라거나 사달라는 것처럼 보였죠. 네, 알겠어요. 제가 남편에게 잘 전해놓을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그렇게 저는 시모의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집 TV가 망가졌다고 전화 오셨던데 와서 봐달라고 하시는데 수리가 될까 모르겠네. 워낙 오래된 TV라. 그래서? 그래서라니. 가서 한번 봐드리고 와. 내가 가서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가? 남편의 말에 당황한 것은 저였어요. 지금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새초롬하게 구나 싶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한방 날리더라고요. 당신이 당신 돈으로 엄마네 TV 바꿔주면 되잖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줄 거지? 그럼 너는 뭘 해줄 건데? 뭐?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알아서 하라니까. 그게 차별하지 않는 거지. 장난치는 것도 정도가 있거든? 야, 친정집 세탁기 고장났을 때 네가 돈 한 푼이라도 냈어? 땡전 한 푼 보태준 적도 없으면서 뭐? 나더러 시어머니 TV까지 해내라고? 네가 친정집에 뭐라도 해주면 나도 해줄게. 그러니까 뭐 해줄 건데? 너 해주는 거 봐서 시댁에 해준다니까? 내가 돈 한 푼 안 냈다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나는 아끼자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그만큼 큰 돈을 나랑 상의 없이 쓴 건 분명 당신 탓이지. 왜 나한테 화살을 돌려? 당신 돈으로 처가에 뭔가를 사줬으면 똑같이 당신 돈으로 시댁에도 사줘야지. 몰래 처갓집에만 가전 사주고 이러는 거 그게 처갓집이랑 시댁 차별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말을 논리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미친 남편 놈을 보며 저는 화를 꾹 누르며 맞받아쳤어요.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친정집에 TV가 오래되긴 했지만 자주 안 보셔서 깨끗하고 잘 나와. 그러니까 그거 어머님 드리고 친정집에 새로 TV 사드리면 될 것 같아. 괜찮은 생각이지. 얼마 전에 당신이 생각해낸 획기적인 아이디어잖아. 남편의 되먹지 못한 발언에 열받은 저는 남편에게 들었던 말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입장 바꿔 들어보니 어이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어때, 기분이?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 직접 당해보니까 진짜 어이없고 열받지 않아? 있지, 당신이 돈 아끼는 건 알겠는데 남의 돈으로 대리효도하는 짓은 하지 말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아? 결국 남편은 제 물음에 답하지 않고 시댁 TV 일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 신경을 껐고요. 솔직히 전화상이 아니라 직접 보고 이야기했다면 얼굴을 한 방 날려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났었어요. 이후에 시댁을 갔다가 깜짝 놀라 혀를 찰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시댁에 사놓은 TV를 봤거든요. 그건 중고였어요. 한눈에도 오래돼 보이는 그런 누런 TV는 절대로 비싼 돈 주고 사오지는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화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예전 고장난 TV보다 연식이 더 오래된 제품이었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에 저걸 들이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시모는 그 TV를 볼 때마다 도리어 저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넌 생각이라는 게 있니? 어떻게 시댁 TV가 고장났는데 중고를 사줄 수가 있어? 너희 친정에는 번듯하게 새 거 비싼 걸로 넣어주고는 이러니 내가 차별한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네가 하는 꼴을 봐라.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친정의 세탁기는 저희가 같이 모으는 생활비로 낸 게 아니라 제가 따로 모으는 돈에서 구입한 거예요. 어머님 댁의 TV는
남편이 알아서 하기로 해서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오래된 모델을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보나마나 네가 중간에서 또 바가지 긁었겠지. 그러니 아들이 나한테 이런 걸 사다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처갓집에 좋은 걸 해줬으면 시댁도 좋은 걸로 바꿔줘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니? 이 집안에 시집 와서는 여전히 친정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객식구밖에 더 되는 거 아니겠니? 자식은 부모 닮는 게지. 네가 이 모양인 걸 보면 네 부모님 교양도 눈에 훤하다 훤해.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셔도 저는 모르는 일이고 남편이 다 알아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따로 제 월급에서 용돈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남편이 해결하는 게 맞죠. 저한테 돈 맡겨두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쥐꼬리만한 용돈 준다고 아주 유세를 떠는구나. 얼마나 똑똑한지 시어머니 말에 한마디도 빠짐없이 말대꾸하며 제 남편 우습게 보는 말까지 하고 아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지 잘못 들였어. 저는 시모가 왜 저한테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TV를 중고로 사다 준 건 남편인데 왜 저를 혼내는 거죠? 그렇지만 남편이 사준 거라고 했더니 그 뒤에 그 이야기를 더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잘 정리되나 싶었는데 그리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의 구두쇠 기질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만큼 저도 시달리는 일이 많았죠. 물티슈 쓰는 것부터 물 사 먹는 것까지 간섭하며 저를 낭비하는 사람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아보려 했는데 더 큰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오랜만에 부부둘이 같이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둘 중 한 명이 야근으로 늦는 일이 많아 서로 얼굴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늦잠을 자고 일어나려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친정엄마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갈라졌어? 얘, 어떡하니? 네 아빠 상태가 위독하대. 의사 말로는 오래 못 갈 거라고 하는데? 상태가 그렇게 많이 안 좋대? 좋은 약이라도 좀 써보라고 내가 의사쌤한테 말해볼게. 이미 그 단계는 이미 지나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하더라. 그래도 원하면 써보긴 할 텐데 지금은 의미가 크게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거야?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너도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생님이. 울지 마. 지금 내가 갈게. 잠깐 기다리고 있어봐. 아니야. 됐어. 어차피 와도 너 못 들어와. 보호자 한 명만 특정 시간에 들어올 수 있대. 임종 때는 가족들 와서 봐도 된다고 하지만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지. 병원비도 많이 나왔을 건데. 딸,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네 아버지가 보험을 잘 들어놨더라고. 아, 그러고 보니 네 아버지가 오늘 사망보험금 이야기하더라. 사망보험금? 커진 제 목소리에 남편 얼굴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제스처를 취한 채 다시 친정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 사망하면 수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보라고 하던데. 수령인이 나로 되어 있는데 네가 가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알아봐 줄래?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너도 상속인에 해당돼서 받으러 갈 수 있지 싶은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래? 그럼 내가 보험회사 전화해 볼게. 수령인이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특정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가족인 다른 사람이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되지? 그래, 네 아버지가 미리 알아봐 놓으래. 어지간히도 우리가 걱정되시나 보다. 아무것도 못할까 봐. 당신 몸이나 걱정해야 할 때 왜 우리 걱정을 하는지. 또 흐느끼는 친정어머니를 달래며 화장대 앞에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 눈빛이 묘하게 반짝이는 걸 느꼈죠.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까 전에 전화할 때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본 거야? 어? 이제 좀 있으면 장모님 생신이잖아. 안 좋은 일도 있으신데 생일이라도 좀 좋은 날 되셨으면 싶어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뭘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갑자기 무슨 일로? 해마다 식사하고 용돈 조금 드리고 그게 일상이잖아. 선물하려고 할 때마다 경기하면서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무슨 선물은?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니까 기운 차릴 만한 일도 있으셔야지. 잘 생각해봐.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그럼 명품 가방이라도 드릴까? 정말로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어요. 남편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물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센 척 나오니 저도 그냥 센 척하고 싶었던 것뿐이랄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남편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로 사드리자. 내가 봐서 사올게. 진짜로 사드릴 거야? 그래, 지금이라도 사위 노릇 해야 하지 않겠어? 힘드신데 옆에서 지탱하지 못하면 마음이라도 전달해야지. 그 말에 당황한 것은 저였어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걸 사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죠. 이때까지 저는 남편이 말만 그렇게 하고 사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남편이 진짜 가방을 사왔더라고요. 저도 아는 유명 브랜드의 고가의 명품 가방을요. 중고로 사도 몇백만 원이 넘는 이 가방을 남편이 가져오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엄마 생신날 그걸 떡하니 내놓으니 엄마 얼굴이 요 근래 드물게 활짝 피더라고요. 계속 힘든 일만 있었는데 좋은 일 정도는 있어야죠. 당신 이거 진짜로 사온 거야? 비싸지 않았어? 무슨 돈으로 이런 걸 산 거야?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살 때 이렇게 큰 돈 주고 물건을 사본 적이 처음이라 후덜덜 떨리더라고. 하며 남편이 너스레를 떠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남편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것이 고가의 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하나뿐인 사위와 딸이 맛있는 식사 대접에 마음을 다독여줄 따뜻한 선물을 해준다는 건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엄마가 기운을 조금 차리신 것 같아서 나도 기분 좋아. 당신이 명품 가방 해준 것만큼 나도 잘할게. 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 잘 지탱해드려. 자주 만나 뵙고 연락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친정엄마 생신이 훈훈하게 끝나는가 했는데 그 다음날 시모에게서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시모가 노발대발하며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더라고요. 네가 네 남편을 어떻게 요리를 했길래 그런 비싼 가방에 돈을 들이도록 만들었어? 말해봐. 네가 뭐라고 시켰으니까 나한테는 생전 선물도 안 해준 명품 가방을 처갓집에다 갖다 바친 거 아니야. 차별한다 내가 말했지만 이렇게 티가 나도록 나를 무시할 줄은 몰랐구나. 알고 보니 저희 엄마 카톡 프로필이 수정된 걸 보고 시모가 개거품을 문 거죠. 사위가 선물해준 가방. 그리고 사진에는 선물 받은 가방 사진이 떡하니 있었죠. 저는 당황했어요. 사실 처음에 뭘 사줄까 하고 물었을 때 명품 가방이라고 대답한 건 저였으니까요. 솔직히 진짜 사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저도 시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 가방은 저희 어머니 생신 선물로 이이가 선물해준 거라. 어머님 생신 때는 제가 예쁜 걸로 사드릴게요. 생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니? 그리고 너희들 진짜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돈 때문에 명품 가방 때문에 이러는 거 같지? 아니야. 이런 사진 보면서 남편 없는 내 신세가 서럽고 자식이며 며느리한테도 홀대받는 내 인생이 불쌍해서 아이고. 말릴수록 더 심하게 과장되게 울고불고 하는 시모를 남편은 팔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어머니,
잠깐 나가서 이야기해요. 조용한 데서 이야기 좀 하자고요. 놔. 내 전현한테 직접 들어야겠어. 너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제발요. 따라오세요. 결국 시모를 끌고 가다시피 한 남편은 시모와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말주변 없는 저 사람이 제대로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요. 정말 작은 걱정이었지만 이때는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진짜 시모의 분노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몰래 저도 나가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마침 베란다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시댁 집이 2층이라 당장 베란다 쪽으로 나가서 몸을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소곤거리는 소리라 안 들렸는데 최대한 집중하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지금 위독하신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놓으셨는지 사망보험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타면 어머니한테 더 좋은 거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요. 예? 와이프 외동딸이잖아. 장모님이 받아도 반은 와이프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으시라고요. 그 돈 들어올 때까지만. 그래? 아이고 잘 됐네. 쓸모도 없는 며느리 이제야 쓸 일이 생겼어. 잘 됐다 얘. 보험금 타면 그걸로 팔자 피는 건 순식간이야. 그 집안에서 너희 결혼할 때 해준 거 하나도 없더니 죽을 때가 되니 도움이 되는구나. 너도 이제 팔자 피는 거야. 잘 됐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들은 게 진짜 현실인가? 이건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두 사람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 저도 불이 나게 현관으로 달려나갔죠. 열이 받아서 두 사람에게 한 소리 하려고 결심하던 차에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남편과 시모를 두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죠.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위한테 받은 가장고리가 떨어져서 수리하러 갔더니 자기네 제품이 아니라며 수리를 거부하던데 이거 설마 가짜 제품이니?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고, 내가 거기서 받은 수모를 생각하면 손발이 떨리고. 아니, 가품을 줬으면 가품이라고 말을 해주면 될 것을 왜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는 거니? 저는 그 길로 불이 나게 친정으로 달려갔고 그 가방을 들고 전문 매장을 찾았어요. 직원이 딱 보더니 SA급도 아닌 B급 짝퉁이라더군요. 저도 친정어머니도 명품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길도 없었던 거고요. 실망한 친정어머니를 달래는 저는 수치스러움과 분노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이혼. 바로 이날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막대 먹은 무개념 짠돌이 남편과의 이혼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나쁜 놈과 아버지를 모욕한 시모에게 복수를 계획했어요. 지들이 했던 대로 아주 치사하고 더럽고 열받는 복수를 말이죠. 이후로 저는 대놓고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시모가 있는 데서 친정에 해줘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모은 돈을 털어서 친정에 바리바리 먹을 것, 입을 것,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해다 줬어요. 남편과 시모가 볼 때 더 많이 해드렸죠. 시모에게 이보다 더 크게 열받는 일이 있을 수 없고 남편은 유산 때문에 꾹 참고 있는 게 보였죠. 그래도 본인도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걸 참느라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치만 이제 짠돌이가 힘들어하든 말든 제 알 바 아니죠. 무개념 막말 시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제게 한 소리 해댔어요. 이게 보자 하니까 친정집에는 발길 좀 끊으랬더니 매번 왔다 갔다 하며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너는 이 시댁 식구들은 보이지도 않냐? 이렇게 대놓고 사람 차별하고. 자식은 부모 닮는 법이야. 네가 그러면 네 부모가 욕 얻어먹는 건 당연한 이치지. 어디 가서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하지 말거라. 네, 차별하는 거 맞고요. 저는 외동딸이라 저희 친정집 식구도 소중해요. 어머님네는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 챙겨줄 사람도 그만큼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저 하나뿐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친정을 챙겨도 어머님네 새형제가 챙기는 것보단 덜하겠죠. 안 그래요? 시모에게 아들 셋은 자신과 똑같은 구두쇠들 셋이었거든요. 그러니 용돈도 저만 드리고 있었고 나머지 형님들은 용돈 자체도 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친정에 해주는 것들이 부러울 법도 했던 거죠. 그래서 힘껏 빈정거려줬어요. 그것도 아들 못 낳은 너네 엄마 팔자지. 그럼 아들을 든든히 낳았어야지. 이렇게 남의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딸에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너희 집안도 참 사람들이 베어먹지를 못했어. 결국 친정집을 걸고 넘어지는 시모에게 저는 대놓고 두 아주버님 흉을 좀 봤어요. 아, 그래서 어머님은 두 아주버님한테 잘 대접받고 계시나요? 연락도 자주 안 하시는 것 같던데. 형님들도 연락 없으시잖아요. 하긴 그것도 어머님 팔자시죠. 어머님이 매번 자식은 부모 닮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네요. 두 아주버님도 어머님을 똑 닮으셔가지고 참 야무지세요. 그죠? 뭐? 인연이 이거 아주 못하는 말이 없네. 이제 막 가기로 결정한 거니? 이 싸가지가 없는 년, 막 떼먹은 년. 어디서 이런 벼락 맞을 년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불쌍한 친정집 챙겨주느라 시모 고생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지. 네 남편을 본받아. 장모 눈치 보느라 그 비싼 가방까지 해주고. 가방 이야기에 빡친 저는 웃으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저도 가방 사드릴게요. 그럼 됐죠? 그리고 며칠 뒤 시모의 생일날 저는 정말로 가방을 샀어요. 물론 짝퉁으로요. 생일날 그 가방을 받고 좋아하는 시모의 얼굴에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조만간 그 얼굴이 일그러질 걸 생각하며 저는 싱긋 웃었어요. 남편놈은 본인이 장모에게 해준 가방 때문에 제가 시모에게 가방을 선물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뭐 반쯤은 맞는 말이었죠. 짝퉁 선물에는 짝퉁 선물로. 저는 얼른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모의 가방 지퍼 부분을 잡고 확 뜯어버렸어요. 시모에게 수리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구매처 장소까지 똑똑히 알려드렸죠. 그리고 며칠 뒤 수리하러 갔다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시모의 모습에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었어요. 너 나한테 감히 가짜를 줬어? 어떻게 할 거야? 그 명품점에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예, 너 네 와이프가 나한테 가짜 가방을 준 거 알고 있었니?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생신에 가짜 가방을 선물하면 어쩌자는 거야? 진짜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구나. 내가 장모님께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은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다른 사람은 다 나 욕해도 당신이랑 어머님은 나 욕하면 안 되지. 당신이 했던 짓이 있는데 나를 탓하는 건 웃기지 않아? 뭐라는 거야, 얘가? 어머님, 모르셨어요? 댁의 아드님이요. 장모한테 B급 가짜 가방을 줬더라고요. 생신 선물로요. 그래놓고는 명품 가방이라고 속이고는. 그래서 저도 어머님한테 똑같이 드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받았던 것처럼 짝퉁 가방으로요. 아드님이 뿌린 대로 거둔 거니까 불만은 없으시죠? 그거 언제 알았어? 아니,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는 알고 싶지도 않아. 짝퉁? 그것도 괜찮아. 처음부터 가짜라고 이야기했으면 차라리 나았어. 돈 없지만 다음에는 진짜를 사주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우리 형편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며 좋게 넘어갔을 일이지. 그런데 당신은 그걸 숨겼어. 아니, 거짓말을 했지.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산 것처럼 사기를 쳤어. 자기 장모한테 말이지. 이 사기꾼. 서슬퍼런 제 모습이 처음인지라 남편과 시모는 놀란 눈치였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한 방 더 먹여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주는데 그 일 덕분에 우리 엄마가 괘씸해서라도 나한테는 아버지 보험금 안 주겠대. 어차피 지정수령이니라 엄마한테 다 가는 거라 나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도 법정 상속인인데 왜 못 받아? 나도 몰라.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래? 진짜로 안 줄 생각인 건지. 남편 놈이 진짜로 급했는지 친정엄마한테 곧바로 전화를 걸더군요. 그 탐욕 가득한 눈빛이 어찌나 한심하던지. 물어보랬다고 그걸 전화하는 저 뻔뻔함에 치를 떨었죠. 어머님,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와이프는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못 받습니까? 그래, 자네는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는 겐가? 자네 장인 사망보험금은 이 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야. 자네가 신경 쓸 일 아니지. 나는 지금 자네에게 크게 실망했어. 이런 무례한 전화도 그 중에 하나지.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전화하지 말게. 미리 친정엄마와 계획해둔 거였어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사라진다면, 내 몫이 사라진다면 이 짠돌이가 어떻게 나올까 하고, 아마 분명히 높은 확률로 제가 바라던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어요. 남편의 절박하던 얼굴은 금세 뻔뻔하게 바뀌더라고요. 그 얼굴에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당신이 사망보험금 못 받는다면 나랑 같이 살 필요 없어. 우리 이혼해. 짠돌이 남편 싫다며. 매번 차별 운운하는 시어머니도 싫고 그럼 됐잖아. 그냥 이혼하자. 그래, 너 잘 생각했어. 애도 못 가져. 처갓집이랑 차별도 하고. 이런 못 사는 집 딸보다 더 좋은 여자 이 나라에 널리고 널렸어. 위자료나 듬뿍 받아내라. 두 사람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지금 부부가 같이 사는 집도 제 명의로 된 전셋집이고 그마저도 결혼 중에 마련한 게 아니라 제가 처녀 시절부터 마련해서 온 것인데 지들 위자료 받을 생각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이혼 소송할 거지? 어차피 합의 이혼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증거 모을 테니까 위자료는 아마 당신이 내야 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위자료는 당신이 내야지. 나는 이미 어머님이 나한테 한 막말들 다 녹음해놨어. 카톡 대화 내용도 다 찍어놨고. 제 말에 심오한 남편은 그제야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 뒤에 남편은 자기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 뒤늦게 울며 불며 인정에 호소하며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뿌리쳤어요. 보험금 못 받는다니 냉큼 이혼하자던 놈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다시 매달리는지. 결국 이혼 소송은 역시 저의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판결 이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친정엄마는 이혼한 제게 사망보험금의 반을 나눠주고 저는 보험금과 위자료, 전세금을 합해서 아주 좋은 집을 계약했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어요. 이미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에 성공한 상태였죠. 내심 이번에는 절대로 짠돌이와 만나지 않으려고 조심 또 조심했는데요. 그렇게 만난 게 현재 남편이에요. 작은 상가를 소유한 남자로 결혼 직후 아기 천사가 찾아온 덕분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 육아에만 힘쓰고 있었죠. 그러다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남는 시간엔 남편 상가에 가서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 건물에 청소 여사님 면접을 보기로 해서 아기를 안고 건물 관리실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면접을 보기 위해 온 연세 지긋해 보이는 여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다가 저는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어요. 바로 전시모였어요. 전시모는 제 모습을 보더니 제가 이곳에 면접 보러 온 줄 아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디서 남자 하나 꼬셔서 애 낳고 살고 있니? 세상에, 이런 청소하는데 올 정도면 네 팔자도 망한 거나 다름없구나. 여자 팔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펴는 법인데 네가 만난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데를 와?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어떻게 사는지 척보니 알만하구나. 그러게 왜 그 난리를 치며 이혼까지 해가지고는 내가 무어라 말하기 전에 먼저 치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냥 웃겼어요. 자기 처지도 모르고 여기 와서 잘난 체 하는 게
제 무덤 열심히 파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애는 하나 낳아줬나 보네. 우리 애가 너한테서 애 보기 싫어서 애를 안 가진 거 아니니? 잘했지. 애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울고 먹었을 거야. 애 있다고 양육비 내놓으라 어쩌라 했겠지. 애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무 말 없는 거 보니 너도 네 처지가 부끄럽긴 한가 보네. 그렇게 말하던 전시모의 눈이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향하더라고요. 남편이 사준 브랜드 제품 가방이었는데 그걸 보고 피식 웃더라고요. 나쁜 버릇 또 나왔구나. 청소나 하러 다니는 주제에 가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니? 나한테 짝퉁 가방 선물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것도 가짜지? 줘봐. 그때 내가 당한 수치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가라앉지를 않아. 그러면서 제 가방을 뺏어갔어요. 가방을 험하게 다루며 상처를 내길래 제가 말해줬어요. 그거 가품 아니고 진품이에요. 이미 가죽에 기스가 났네요. 수리 비용 주실 거죠? 이거 수리 안 되면 하나 통으로 사주셔야 하는데 그 정도 능력은 있으신 거겠죠? 하긴 아드님이 셋이나 계시는데 그 정도 돈 없겠어요? 제가 차분하게 웃고 있으니 전시모도 약간 이상하게 생각한 듯 하더라고요. 제 가방이 바닥에 내팽겨쳐질 때 마침 관리실 문이 열리면서 관리 직원이 인사를 하러 나왔죠. 아이고 사모님, 왜 거기서 계세요? 여기 안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사모님? 저는 전시모가 바닥에 떨군 가방을 들어 먼지를 툭툭 털어냈죠. 고개를 드니 전시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게 보이더라고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자신이 던져버린 가방이 가품이 아닌 진품이라는 걸요. 네, 제가 사모님이고 오늘 이 건물 청소 여사님 구하는데 지금 남편이 면접 좀 봐달라고 해서 온 거예요. 일단 한 분씩 안쪽 방에서 면접 볼게요. 저희는 연이 있으니 먼저 면접 봐드릴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와 전시모가 관리인 방으로 들어갔어요. 따라오지 않을 줄 알았던 시모가 놀라서 그런지 아무 생각 없이 순순히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는 가족처럼 함께 일할 여사님을 구해요. 월급도 근처 분들보다 더 쳐드릴 건데 그만큼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꼭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껏 알뜰하게 사시는 걸 제가 잘 봤잖아요. 우리 건물도 그렇게 알뜰살뜰 잘 꾸려서 청소해 주실 것 같아서요. 제 말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불과 5분 전과는 정반대인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그 사색이 된 표정에 통쾌하기도 했고요. 절 괴롭힐 때는 보지 못했던 얼굴이 너무 속 시원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늙은 노모를 일하러 여기까지 보냈대요? 요새 일 다니고 있긴 해요? 혹시 여전히 너무 알뜰하게 살아서 연세 드신 어머니 밖으로 일하러 보낸 걸까요? 뭐든 적당히 해야 하는 법인데 말이에요. 아들이 셋이나 계신 분이 이런 데서 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할지도 모르겠네요. 걱정해주는 척 폭탄을 날리며 비웃자 전시모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화난 얼굴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이딴 곳에서 일할 줄 알아? 절대 안 할 테니 그리 알아. 저도 채용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받아들인다면 두고두고 갑질 제대로 할 생각이었는데 알아서 빠져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전시모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 아무도 용돈 주는 자식이 없대요. 제가 있었을 때는 제가 드리는 용돈이 유일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식 셋이 전부인 것처럼 굴더니 결국 용돈도 주지 않고 왕래조차 잘 안 한다고 해요. 본인이 뿌린 씨앗, 본인이 거둔 거죠. 그렇게 구두쇠같이 굴었으니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큰 거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건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건물에 해코지하지 않을까 매일 나와보고 있었기에 그 사람이 왔을 때 딱 마주쳤죠. 너 잘 만났다. 야, 너
나한테 사기를 치고 이혼을 해? 너 보험금 못 받는다더니 다 받아 처먹고 나한테는 거짓말을 해? 왜 그게 잘못됐어? 나도 내 재산 지킬 필요가 있어. 네가 욕심내서 우리 아버지 보험금 노리는 거 모를 줄 알았어? 간도 크지. 어떻게 와이프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노려? 그래, 그거 내가 탔으면 또 그 집구석에서 구워 삼겨지고 있었겠지.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어. 뭐?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야, 이딴 작은 상가 하나 가지고 있다고 무서운 줄 모르나 본데 나는 니년 절대 용서 못해.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혼한 거니까 사망보험금은 토해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 그게 왜 맞는 말이야? 그리고 그걸 내가 왜 토해내? 아버지 사망보험금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엄마 거야. 그리고 이 건물?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남편 거지. 그러니까 남편 불러서 법적 대응하기 전에 얼른 꺼져. 앞으로 이 근처 얼씬거리지도 마. 알아들었어? 이 찌질아. 건물이 남편 거라는 이야기에 전 남편은 사색이 돼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나가더라고요. 아니, 와이프 아버지 보험금 못 받는다는 이유로 이혼하자고 했던 놈이 다시 찾아와서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찌질함의 끝을 보여준 더러운 놈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찌질한 전 남편을 본 적은 없었어요. 재혼한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눈에 불을 켜고 건물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도 찌질이와 헤어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남편은 저희 친정에 너무 잘해줘서 가끔 미안할 정도거든요. 우리 집이나 시댁에서 뭔가를 사면 꼭 친정에도 사드리자며 먼저 권하니 제가 도리어 마다할 정도예요. 솔직히 우리 집에 너무 잘해주니까 저도 자연스레 시댁과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틀린 게 없네요. 이제 든든한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아볼 거예요. 글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행복하세요.